자, 이번 주 두 번째 영상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 영상이 두 개인데, 아무래도 이 두 번째 영상이 좀 시간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지만 이 긴 영상도 사실 오늘 배워야 되는 이 국회를 모두 끝내지 못하고 114쪽까지 하고 끝낼 것 같아요.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 115쪽 내용은 다음 주 영상으로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112쪽 보면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국가기관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럼 이렇게 나눠지게 된 이유는 뭐야? 국가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되니까. 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그죠?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법치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러한 법치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으로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또 그 중에서도 법이라는 걸 만드는 입법부의 역할이 다른 두 행정부와 사법부에 비해서 중요한 것이, 강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나라의 입법부인 국회가 먼저 나온 것이죠. 교과서 113쪽에 이제 국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국회의 지위, 국민들이 선출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기관이 바로 국회예요. 두 번째,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세 번째, 국민을 대표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거나 견제해. 국민의 대표니까. 국회의 지위가 바로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럼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 구성. 우리나라는 국회를 단원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원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합의체.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의원, B 의원, C 의원이 후보로 나왔다. 그럼 나는 A 의원을 찍겠다 해서 찍어서 그 사람이 많은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우리 비례대표제 배웠잖아. 그래서 이 당, 저 당, A당, B당, C당 중에 B당을 찍었다. 그러면 B당이 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B당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이 몇 번까지 당선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례대표제였고 전국구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단원제라는 거예요. 단원제라는 건 단 하나라는 거예요. 단 하나. 영어의 원은 아니지만. 자, 하나의 합의체라는 건데, 그럼 하나가 아닌 합의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다른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국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단원제가 있고요. 양원제가 있습니다. 양원제는 양쪽으로 나뉜다는 거야. 국회의 특징이 양쪽으로 나뉜다는 건데 그 양원제가 바로 무엇인지 알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등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보자고.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있을 때 국가가 이제 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역이 우리나라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나눠지는 것처럼 뭐 A, B, C, D, E, F, G 요 이렇게 지역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역별로 인구가 다르죠. 인구가 다르잖아.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A가 인구가 많다. 그러면 A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우리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회 의원을 선출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A 지역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A 지역의 인구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많이 뽑히는 거죠. 그래야 A 의원들은 유리해지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의원 후보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D 지역은 인구가 적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우리 모든 지역이 똑같은 수의 의회 의원을 선출합시다. 인원들 가지고 하면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불리해요. 모든 지역이 공평한 수로 뽑읍시다. 예를 들어서 A 몇 명, A 한 명, B 한 명, 각 지역마다 한 명씩 뽑는다든지 5명씩 뽑는다든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 선출하자. 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장이었죠. 또 모든 지역에 똑같이 의원수를 선출하자. 인구수가 적은 지역이었죠. 이 둘 다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는 의회 의원을 하원 의원이라고 하고요. 모든 지역을 똑같이 선출해, 모든 지역에 똑같이 몇 명씩 선출하는 의회 의원을 상원 의원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뽑게 됐고 이렇게 나뉘게 된 게 양원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전국구 의원과 지역구 의원이 나뉘어지긴 하지만 그들의 뭐 권한이 나뉘어지거나 하는 거 없이 결국 가서 국회에 가서 하는 일이 똑같거든요. 하지만 양원제에서는 그들의 권한이 다르다는 거야. 뽑히게 되는 방식도 다르지만 그들의 권한 자체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볼까? 보자고.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으로 나뉘는데 하원 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뽑혀요. 그 지역의 국민 투표. 예를 들어 미국은 주가 나뉘잖아. 무슨 주 나뉘잖아. 그 주에 따라서 그 주의 국회의원들, 의회 의원이죠. 의회 의원들이 뽑히게 되는데 그 의원을 하원 의원이라고 하고요. 상원 의원은 그 지역의 의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뽑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최근에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원 의원도 국민이 투표해서 뽑는다라는 거죠. 공통점은 둘 다 법률을 제정한다라는 거고요. 자, 어떻게 뽑혔나? 하원 의원은 지역 인구에 비례해 의원 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 인구수가 많은 주는 의원이 많이, 인구수가 적은 주는 의원이 적게. 예를 들어서 좀 의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에는 50명이 넘는 의회 의원이 뽑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적은 주에서는 한 명씩 뽑히기도 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 의원이 435명 정도, 그리고 상원 의원은 각 주마다 2명씩 해서
100명이 상원의원으로 존재합니다. 각각의 권한이 조금씩 다르다 그랬죠. 첫 번째, 탄핵 소추권을 가집니다. 하원의원은 탄핵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건의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과반수를 얻지 못했을 때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에서 후보들도 있잖아. 뭐 A 후보, B 후보. 이 후보들이 모두 다 과반수를 얻지 못했어.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으면 대통령을 하원 의원들이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진 그런 일이 없었지. 세 번째, 세금 관련된 법을 만든다. 세금이라는 건 국민들이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은 하원 의원들이 하는 게 맞다 하는 거고요. 상원 의원은 탄핵 재판을 주재할 수 있어. 하원 의원이 탄핵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출해서 이게 넘어가면 상원 의원들이 그 탄핵 재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약 비준. 국가 조약이나 다른 경제 협력체들과의 조약을 맺을 수가 있잖아. 그런 조약들을 오케이 하는 마지막 서명을 하는 게 상원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넘어가는 거고. 또 내각 임명 동의권. 인준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부의 각 이 사람들을 배치할 때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원 의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임명을 이 사람들이 동의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엔 이 단원제와 양원제를 비교해 봅시다. 단원제는 국회 의원들이 나뉘어지지 않고 권한이 나뉘어지지 않고 같이 일을 하는 상태고, 양원제는 두 개로 나뉘어져서 권한이 나뉘어지는 거지. 의회의 권한이 나뉘어지는 거죠. 입법부의 권한이 나뉘어져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장점, 단원제의 장점은 하나로 합쳐져서 이 입법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 아무래도 나뉘어진 것보다는 하나로 합쳐진 게 목소리가 합쳐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두 번째, 국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 사람들이 딱 하나로 모여 있으니까 잘못했을 때, 잘했을 때 누가 잘했는지 딱 알 수가 있는데, 또 국론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권한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같은 일을 그 안에서 이제 역할별로 나누어서 하는 그 정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국론이 통일될 수 있어. 양원제의 특징은 신중한 정책 결정이에요. 두 권한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두 개의 의원들이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야. 하원 의원이 대통령을 탄핵하자라고 냈는데 상원 의원이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고, 서로의 입법부 내에서도 견제가 가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책 결정이 신중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회와 정부의 충돌이 완화된다. 하원 의원과 행정부의 그런 트러블이 있을 때 상원 의원이 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단점은 단원제는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는 일이 같다 보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일을 넘겨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냥 오케이 해서 그냥 넘겨버리는 수가 있다고. 특히나 다수당이 됐을 경우에 국회의원에서 다수당이 엄청나게 많은 표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의 대다수를 한 당이 차지했다. 그러면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돼 버리는 거야. 자기들 유리한 쪽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원제의 경우에는 권한이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견제가 곤란한 마찬가지죠. 그런 반면에 양원제는 그런 일은 없어. 다수당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원 의원에서 막는다거나 상원 의원들 간의 그런 것들을 하원 의원이 막는다거나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 상원 의원도 뽑아야 되고 하원 의원도 뽑아야 되고 상원 의원이 하는 일, 하원 의원이 하는 일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서 얘도 책임이 있고 쟤도 책임이 있어. 이 일을 하려면 하원도 해야 되고 상원도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라고 정확하게 찝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또 정부에 비해서 의회의 지위가 약해진다는 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3권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상원, 하원으로. 그러니 반쪼가리로 쪼갈라져 있으니 힘이 행정부에 비해서 약해져 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원제와 상원제로 나뉘는 양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단원제로 우리나라는 되어 있다. 두 번째, 의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국회가 구성이 되고요. 또 의장단 말고 교섭단체와 각종 위원회 등이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데 교섭단체라는 건 교섭을 한다는 건 서로 거래를 한다거나 거래를 하기보다는 협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섭, 단체 교섭권 배웠잖아. 노동 3권에서. 그 교섭이야. 교섭단체가 뭘 하냐면 이 국회의 주요 안건을 합의하고 사전에 교섭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교섭단체라고 합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잖아. 그럼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가 필요해요. 사전 검토가 필요한 거야. 몇 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서 우리 법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회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걸 검토해. 이게 괜찮은지, 이 문구가 적당한지, 고쳐야 될 점은 없는지 사전 검토를 해서 회의로 가는 거죠. 그러한 단체가 바로 교섭단체인데 교섭단체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회의원들 20명 이상이 소속된 단체가 교섭단체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원내대표고 주로 정당이 그 교섭단체가 되는 거죠. 정당에는 소속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소속 정당의 의원 수가 적으면 정당들끼리 합치는 거지. 10명인 정당 합쳐서 그 둘의 정당의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국회에는 법을 만들고 뭔가를 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각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바로바로 넘기면은 허술하잖아. 그래서 학교도 잘 보면은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학생회에서 학교의 학생들의 그런 역할,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하는데 모든 업무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면은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숙사부, 봉사부, 체육부, 그런 식으로 해서 부가 나뉘어져서 그 각 부에서 체육대회가 있다 그러면 체육부가 나서서 기숙사에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 기숙사부에서 나서서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잖아. 국회도 마찬가지야. 국정과 관련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각
의원들이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 여성부 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이 각 회는 그 회에 해당하는 법률 개정이나 법률 제정을 담당해서 사전 협의하고 토의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국회의 구성이다 라는 점. 그 다음 볼게요. 국회의 회의. 국회는 어떻게 회의를 하는가?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기회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연 1회. 그래서 주로 뭘 하냐면 국정감사를 해요. 국정감사라는 건 국가의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거야. 얘네가 돈은 똑바로 썼나?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있는가? 계획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가? 계획에 따라서 결과 달성,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인가? 전반적으로 다 국회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1년에 한 번 하고요. 임시회가 있어요. 임시회는 대통령이 요구하거나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재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시험 칠 때 이거 쓰잖아. 담임쌤이 칠판에 재적 몇 명, 응시 결시 몇 명, 응시 몇 명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재적이라는 건 총 그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총 인원, 재적 인원, 국회의원으로서 그 되어 있는 사람 수, 그게 재적이니까 재적의원은 총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가 소집될 수가 있는데, 임시회는 주로 국정조사를 위해서 모입니다. 국정조사가 뭐냐? 국정감사처럼 기관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조사하는 걸 말하는 건데,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전반적인 업무 전체, 모든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국정조사는 그것보다는 작게 특정 기관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다거나, 특정 단체, 특정 기관이 이 일에 대해서 비리가 있거나 뭔가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조사를 하는 게 바로 국정조사가 되는 거죠. 국회가 또 회의를 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 의결 방식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라는 일반 의결 정족수가 대표적입니다. 정족수라는 게 뭐냐면, 일반 의견 정족수가 뭐냐면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라는 건 의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뭔가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인데, 이것들을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만족되어지는 거죠. 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몇 명 이상 이런 찬성이 필요하잖아. 그러한 만족되는데 정해지는 수, 의사가 결정되는데 만족하기 위해서 정해진 수가 정족수예요.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이나 찬성하고 몇 명 이상이나 참석해야 되는가, 이게 결정되어 있는데, 주로 재적의원, 아까 말했던 재적의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요. 국회에 과반수라는 건 절반이 넘어야 된다는 거야. 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다음에 그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 출석한 의원들 중에서 또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는 거야. 찬성.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의결되는 게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다 라는 거고요. 또 이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재적의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된다.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필요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출석의원이 아니에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찬성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해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문제겠죠.
헌법 개정안을 의결한다거나 의원을 제명한다거나 자른다는 거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어때요? 라는 걸 의견을 헌법재판소로 보낼 때 그런 것들이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고요.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 필요하다. 3분의 2가 과반수보다 많죠. 과반수는 2분의 1을 조금 넘으면 되니까.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발의와 의결은 달라요. 조금 이따가 볼 건데 발의한다는 건 말 그대로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시하는 거고 의결은 하는 게 어때? 하고 나서 서로 이렇게 토론해서 그래 이걸 한번 넘겨보자 라는 거예요. 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서 발의를 하고 그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붙이고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오케이 하는 게 헌법 개정이고, 또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이것도 의결은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고요. 발의, 최초 제시는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 필요하다. 조금 더 적어졌죠, 수가. 대통령 이외의 탄핵 소추를 발의할 때 이러한 수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일반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 113쪽의 내용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고 이 특권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뺐습니다. 다음 114쪽 국회의 입법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다양하게 있어요. 115쪽에 있는 다른 기능들이 있지만 이것들까지 언급하면 지금도 시간이 많은데 그죠? 많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 중에 입법에 관한 권한만 언급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한다거나 헌법을 개정하는 거를 제안한다거나 그걸 의결한다거나. 의결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케이 이거 헌법 개정하는 게 어때요? 라고 국회의원들이 제시해서 국회의원들끼리 또 그럼 그걸 모여서 이거 괜찮네. 그럼 이거 국회의원들이 서로 모여서 이거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오케이. 우리 상으로는 일단 오케이 통과다. 이게 의결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헌법이 개정되는지를 누가 판단하냐면 국민들이 판단해야지. 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시를 하는 건 발의. 그 제시한 일부의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그 개정안을 모여서 판단해서 오케이 나는 게 의결입니다. 법률 제정권, 법률을 만든다는 거고, 조약 체결 및 비준. 조약, 다른 국가와 우리 국가가 서로 뭔가 약속을 한다거나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리는, 오케이 처리하는 게 비준이거든요. 그런 동의하는 거,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는지, 헌법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과정입니다. 대통령이 요구하거나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헌법을 바꾸자라고 제안할 수가 있어요. 헌법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최고 상위법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제안을 공고하는 거야. 이제 알리는 거야. 그 알리면 이 국회에서 모여서 그 공고가 떨어진 지 60일 안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돼. 의결이 안 되면 국민투표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 그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넘기자 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되고요.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더 찬성이 많다. 그러면 그 즉시 대통령이 헌법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사실상 국민투표의 결과가 나온 순간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이미 효력은 발생해요. 대통령이 공포를 한다는 건 일종의 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지 국민들이 오케이 하겠다는데 대통령이 공포 안 하고 뭐 일을 하고 있는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상 법률 제정, 법률 개정의 과정, 법률을 만든다거나 고치는 과정, 국회에 의원의 10명 이상이 이렇게 법을 바꿉시다 혹은 이렇게 법을 만듭시다 라고 제시를 하거나 행정부에서 법을 만듭시다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행정부가 독특하게도 대통령제지만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라고 했었죠.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제출을 하면 그 국회의 의장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의장단 하면서 언급했었죠. 의장단. 국회 구성 중에 의장단, 의장 한 명. 그 사람이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이 법률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상임위원회에 한번 넘겨보지. 그럼 상임위원회는 이 법률에 대해서 미리 한번 따지는 거예요. 이 법률 넘겨도 괜찮겠다. 사전적으로 한번 검사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또는 국가가 비상사태라서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돼.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뭐 이런 일이 터져서.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자신의 직권으로 바로 본회의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로 법률안을 넘기는 걸 회부라고 하고요. 회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로 이걸 오케이 해서 넘기는 걸 상정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걸 직권상정이라고 해요. 상임위원회가 이제 본회의로 넘겨서 이 법률을 만들겠다. 아니면 이 법률은 별로다. 해서 찬성 반대 투표를 해서 만약에 찬성이 됐어. 더 많아. 아까 전에 뭐 있었잖아요. 그죠? 이 의결 정족수 이것 뭐 사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본회의에서 오케이 돼서 이만큼 오케이가 돼가지고 넘어갔어. 그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